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이 드디어 우리의 곁에 왔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싫어하는 달이 4월입니다. 4월. 그냥 과거의 4월은 그렇게 뭐 그다지 해피한 일들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징크스기도 하지만 저는 그래서 4월은 별로 안 좋아하고 5월은 대환영합니다. 5월은 뭐 누구한테나 좋지 않습니까? 뭐 계절의 여왕이라는 말도 있고 5월에는 뭐 돈 나갈 일은 많지만 그래도 뭐 굉장히 그냥 기분이 너무 좋은 그런 달인 것 같습니다. 또 특히나 올해 5월은 여러분들 이제 뭐 월요일부터 이제 우리 또 실외에서 마스크도 이제 안 쓰잖아요. 어쨌든 막 2년 동안 막 뭔가 억눌려 있던 것에서 이번 2022년 5월은 뭔가 이렇게 좀 해방되는 느낌? 뭐 그런 기분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굉장히 기분이 좋고요. 이 좋은 기분과 기운으로 오늘 5월의 첫 주, 첫 시작, 첫 뉴스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헤드라인부터 가보시겠습니다. 해외여행의 주도권을 기존의 여성들이 많이 좀 이렇게 잡고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뭐 어떤 조사 결과를 보니까 이제 남성으로 좀 옮겨간 경향이 있었다. 뭐 이런 조사가 있어서 전해드릴 거고요. 캐나다 여행도 이제 본격적으로 해야 될 때가 왔죠. 여러분들께서 오로라는 겨울에 많이 계절 겨울의 어떤 전유물로 알고 계시는데 여름 오로라 캐나다에서 즐길 수 있다는 소식. 자, 국적 LCC가 괌 노선 증편 이어서 계속하고 있고요. 한국인의 절반 이상이 최대한 빨리 해외여행을 가고자 한다고 조사 나왔습니다. 태국 관광청은요, 인센티브 단체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노르웨이 관광청은 지난주에 주요 여행사 유럽 담당자들과 함께 네트워킹 모임을 좀 가졌습니다. 하와이 관광청은 하와이가 LPGA 공식 후원을 한다고 알려왔고요. 뉴욕 관광청은요, 뉴요커가 사랑하는 블롱크스 여행 가이드를 발표를 했습니다. 자, 여행사 대상으로 경기도에서 산업관광 상품 개발 지원 사업을 하고요. 아시아나항공과 한국관광공사는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노란풍선은 싱가포르 프리미엄 패키지 상품을 선보였고요. 관광벤처기업 올해 140개 신규 선정했다는 소식 들어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중요한 것부터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첫 소식입니다. 남성이 해외여행의 주류로 떠오르고 있는 조사가 나왔습니다. 특히 20대 남성의 기세가 좀 이렇게 나왔는데 이 조사를 좀 여러 가지 측면으로 좀 봐야 되는 게 있어요. 단정 지을 수 없다는 거죠, 일단. 그리고 이 조사라는 거는, 그게 뭐 여론조사가 됐든 어떤 조사라는 거는 그 표본 샘플을 어떻게 가져가냐에 따라서 다양한 결과가 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특히 이런 성향, 트렌드, 경향, 이런 것들은 더 그래요, 좀. 뭐, 누가 누구를 지지한다, 누가 지지한다도 그런 영향이 많기 때문에 일단 한번 볼게요. 볼게요. 자. 컨슈머 인사이트가 조사했습니다. 정기 조사인데 이번에 뭐 해외여행 뭐 관련한 또 조사였습니다. 자, 먼저 좀 길어서 또 중요하지 않은 건 좀 넘어갈게요. 6개월 이내에 해외여행 계획이 있다는 응답 비율은 올해 1분기 평균 19%로 5명 중 1명꼴이었고요. 코로나 발생 이전인 2019년 55.9%에 비해 아직은 굉장히 낮은 수준이지만 1년 전 같은 기간에 비해서는 2배 가까이 늘은 거고요. 성별로 보면 남성 21, 여성 15%예요. 1.4배 정도 남성이 좀 높았고요. 연령대별로 보면 20대가 가장 높았어요. 23.7%. 같은 20대라도 남성이 10명 중 3명꼴이었고요. 평균율을 크게 상회한 반면 여성은 5명 중 1명꼴. 18.4%. 그러니까 남성이랑 여성은 10% 정도 차이가 나요. 이 원인은 뭘까요? 뭐 여러 가지 또 분석이 있을 수 있겠지만 보면 코로나19 이전 20대 남성은 모든 성과 연령층 중 최하위에 해당했으나 이제 최상위로 급부상한 조사 결과인데 20대 여성은 모든 남성 그리고 60대 여성보다 낮아졌어요. 오히려 20대 여성이 30대 남성의 여행 그 심리도 여전히 뜨거웠는데 자, 그러면 과연 이 무슨 영향 때문에 20대와 남성 여성이 이렇게 완전히 뒤바뀌었을까? 20대 남성은 학업 부담에서 비교적 자유로워지고 생업과 취업의 압박에서도 상대적으로 여유로운 세대다. 뭐 여기 조사 발표입니다. 반면 20대 여성은
과거에 가장 낙관적인 계층이었지만 코로나19 이후 고용시장에서 가장 큰 타격을 입고 이에 따라 삶의 질 인식도 20대 남성보다 오히려 부정적으로 변했다. 이들은 대면 접촉 기피와 위생 수칙에도 굉장히 민감한 계층이고 일자리 부족, 경제적 어려움에 더해 감염 우려 등의 복합적으로 적용해서 해외여행을 망설이며 좀 더 관망하자는 입장일 가능성이 높다고 여기는 분석을 했어요. 네. 틀린 분석은 아닌 것 같아. 틀린 분석은 아닌 것 같은데 제 그냥 개인적인 이거는 이제 요 조사 결과 나오는 건 제가 요 팩트는 그대로 전해드리고 제 사견을 좀 붙이자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것 같아요. 20대 남성, 20대 여성이 아무래도 조금 민감도, 위생에 대한 민감도와 두려움 이런 건 더 있을 수 있다는 건 어느 정도 공감이 되는데 그에 반해서 남성 분석해 놓은 걸 보면 남성이 그에 비해서 생업에 대한 그 책임도 좀 덜하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20대 남성들은 포기했다. 난 그냥 내 삶을 라이프 스타일을 즐기겠다. 취업 안 되면 말고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한편으로는 이런 식으로도 비춰질 수 있어요. 한편으로는 이 지금 분석을 보면 그래서 요 지금 이렇게 남성 주도권으로 옮겨갔다는 조사 결과지만 요 분위기는 또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라는 거죠. 자, 해외여행 지출, 이 지출 의향 요것도 볼게요. 실제 해외여행 계획률이 아직 제한적인 것과 달리 장기적인 해외여행 심리는 이미 코로나 전 수준으로 회복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앞으로 1년간 쓸 해외 관광 여행비가 지난 1년에 비해 어떻게 될 것 같냐는 물음에는 늘어날 것 같다. 그러니까 요건 많이와 약간 어쨌든 늘어날 것 같다라는 응답이 41% 정도 이렇게 나와 있고 지난 1월 20%에서 3개월 만에 2배가 이렇게 성장 늘어난 거예요. 이는 위드 코로나가 한참이던 지난해 11월 35%를 훌쩍 넘어섰던 것은 물론 코로나 이전인 20년 평균치를 2019년 평균치를 상회하는 수치라고 합니다. 코로나 이전 수년 동안 해외여행비 그 지출 의향은 40% 초중반대를 유지했으나 경기 침체, 노재팬 등의 영향으로 2019년 39.2%까지 떨어졌고 코로나 직후 2020년에는 10%대로 폭락했었다고 합니다. 자, 해외여행비 지출 의향은 코로나 종식 전망과 상관관계가 높았다고 하네요. 코로나가 1년 내 끝날 것이라는 낙관적 전망은 지난 2020년 6월 처음 조사가 되기 시작한 이후 거의 10%를 벗어나지 못했지만 이번 달, 그러니까 4월 달에는 32%로 최고치를 찍었다고 합니다. 최근 여행 심리는 연초에 이딴 트래블 버블 확산과 확산이라 해봤자 이 두 개국밖에 없는데 그죠? 해외여행 시 자가격리 의무 면제, 거리두기 해제 등의 정부 조치와 맞물리면서 어느 때보다도 상승 동력이 강한데요. 2년 넘게 금지된 욕망을 향한 갈증과 화풀이성 소비 심리도 폭발을 대기하고 있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여행 심리의 폭발은 과거와는 크게 다른 모습이 될 수 있음을 조사 결과는 보여주고 있는데 여성보다는 남성 중에서도 30, 40대보다는 20대가 큰 손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돈이 있어야 큰 손이지 이것도. 그죠? 표현이 약간 잘못된 것 같아요. 현재 상황이 계속된다면 해외여행 산업의 기본적인 전략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될 것으로 보인다고 보고서는 밝히고 있지만 좀 두고 봐야죠. 20대 여성 젊은 꼭 20대라기보다도 아무튼 20, 30대 특히 40대까지 해서 여성의 여행은 더 다녀요. 우리 주위에서 어머니들 세대 봐도 그렇고 어머니들끼리 막 과일 싸갖고 돌아다니시잖아. 네. 남성분들은 잘 안 가시잖아요. 요거는 좀 봐야 된다. 이렇게 일시적인 현상이다. 저는 그렇게 좀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자, 캐나다 여행 관련한 그 소식을 하나 좀 전해드릴 건데, 여러분들 오로라는 겨울 계절의 전유물이라고 볼 수 있죠. 겨울이라는 계절의 전유물이라고 보는데, 이제 그 고정관념을 깨야 됩니다. 자, 캐나다에서는 여름 오로라도 더 춥지 않잖아요, 여름엔. 겨울엔 막 춥잖아. 오로라 멋있지만 춥잖아. 근데 여름에는 캐나다 그렇다고 여름에 막 더워 이건 아니지만 그래도 여름에는 그 추운 어떤 불편함을 없는 상태에서 오로라를 좀 우리가
쉽고 편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는지 저희가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캐나다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대자연이지요. 그죠? 뭐, 야생동물도 우리가 뭐 그냥 뭐 좀 과하게 표현하면 우리가 이제 길거리 지나가면서 그 뭐죠? 강아지나 공아지나 고양이 보듯이 우리가 뭐 캐나다에서는 솔직한 말로 뭐 이렇게 도로 지나가다가 야생동물 많이 보잖아요. 조금 오버해서 말씀드리면 그만큼 자연 친화적이다. 자, 이렇게인데, 자, 오로라. 여름에 캐나다에서는 오로라 여행이 가능합니다. 자, 백야 현상이 사라지는 8월 중순부터요, 10월 초까지 한 2달 정도 되죠? 오로라 관찰이 가능해요. 그래서 요걸 이제 여름 서머 오로라라고 하는데, 혹시요 오로라가 흐릿하거나 잘 보이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접어두셔도 됩니다. 캐나다 노스웨스트 준주의 주도인 옐로라이프, 많이 유명한 곳이죠. 많이 아실 거예요. 여기는 미 항공우주국 나사가 선정한 최고의 오로라 관측지입니다.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자, 3박은 기본 체류를 좀 하셔야 돼요. 3박. 또 캐나다도 가셨으면 1박하고 올 수는 없잖아. 3박 기본. 3박 체류할 경우 오로라를 볼 확률이 무려 얼마 될 것 같아요? 95%. 95%면요 거의 100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야말로 오로라의 성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황홀한 장관을 뿜어내는 오로라는 여름이든 겨울이든 산결같이 선명하고 다른 것은 오로지 춥냐 덥냐를 느낄 수 있는 바깥의 온도뿐입니다. 여름 오로라의 정점은 또 확실합니다. 20도씨 이상을 유지하는 쾌적한 기온에 캠핑, 하이킹, 낚시, 보트 타기 등 다양한 야외 활동 하실 수 있겠죠? 체험도 가능하고요. 또 위도가 높은 지역이에요. 여기가 위도가 높은 지역이라 단풍이 이제 일찍 시작 단풍이 거기는. 그래서 9월부터 단풍도 볼 수 있어요. 자, 여름 오로라 보고. 자, 그 다음에 캐나다는 어디? 단풍국 캐나다 단풍 같이 볼 수 있는 거야. 일석이조. 뭐 또 일석삼조. 그럼 3조는 뭐냐? 그건 이제 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옐로라이프의 여름 오로라 시즌은 10월 초까지 이어지니 지금부터 좀 준비해서 떠나야 좀 준비를 하실 필요가 있겠죠. 옐로라이프와 노스웨스트 준주 최고의 놀이터 하나니 국립공원 방문 일정을 더하면 요게 일석삼조가 됩니다. 가셔야 되겠습니까? 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가시는 건 안 가시는 건 이제 우리 소비자분들 몫이고, 자, 그러면 그동안 우리나라 여행사에 대해서 여행 상품 뭐 있었겠지만 그래도 겨울 오로라를 집중적으로 좀 했죠. 자, 그럼 어떻게 했어요? 이제 여름 오로라 일석삼조. 말이 여름이지 10월 초까지 가능하고, 이곳은 9월이면 단풍 피기 시작하니까, 핀된다 단풍이 지기 시작하니까 일석삼조 여름 오로라 노스웨스트 여기 캐나다 노스웨스트 준주 여기 상품 꾸리셔야겠죠. 만드셔야 본격적으로. 올해 하반기에요. 아웃바운드 하반기부터 더 본격화되는데, 하반기 장거리 북미 지역은 캐나다 여기 여름 오로라 상품, 특별 상품 꾸리셔야 됩니다. 예. 자, 이 외에도 여름 오로라를 즐기는 방법이 한 3가지 정도 있어요. 특징적인 것만 제가 뽑았고, 요거는 너무 길어. 그래서 저희 트래블 데일리 텍스트 뉴스 이번 날짜에 나가요. 그다음에 이번 주 기획 코너에서도 저희가 계속 실어 놓으니까, 여기 이제 요 여름 오로라 요 캐나다와는 저희가 시리즈 3탄을 준비했어요. 이게 오늘의 첫 탄이야. 첫 탄도 이 정도인데 나머지 2개는 어마어마하겠죠? 자, 기대를 가지시고 여행사분들 요 상품 지금부터 준비하셔서 모객 들어가셔야 됩니다. 기억하세요. 다음 소식. 제주항공은 이달부터, 제주항공과 이제 뭐 에어부산 등 우리 국적 LCC가 괌 노선 본격적으로 증편에 나섰습니다. 제주항공은 이번 달부터 5월부터죠. 인천 괌 노선 주 2회 뜨던 것을 주 4회로 수요일, 목요일, 토요일, 일요일, 수목, 토일 4회로 증편합니다. 오전 9시 정도에 출발합니다. 시간도 좋습니다. 제주항공은 이번 괌 노선 증편 운항에 맞춰 프로모션도 합니다. 6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탑승 가능한 항공권. 그래서 뭐 가격이 일단 쌉니다. 인천 괌 이게 얼마야? 28만 원. 대박 싸네. 인천 사이판 24만 원. 엄청 싸네. 자, 에어부산도 증편합니다. 5월부터 매주 화요일, 토요일 주 2회 운항입니다. 부산 괌 노선 김해에서 오전 8시 5분에 출발합니다. 시간 좋습니다.
지난 5월 3일, 지난 5월 3일이 아니구나. 5월 3일 앞 미래죠. 에어부산의 5월 3일 항공편 예약자 수는 121명으로 지난 1월 평균 탑승객 수 13명? 그때 13명이었대요. 와, 10배가량 증가한 거죠. 자, 뭐죠? 괌 들어가실 때 아시죠? 대부분 어떤 게 필요한지 백신 접종 영문증명서, 출발 1일 전에 검사한 음성 확인서, 미국 질병통제적이죠. 거기서 음성 확인 증명 서약서 등 요거 반드시 소지하셔야 됩니다. 다음 소식. 태국 정부관광청 서울사무소는 5월 1일부터 9월 말일까지 태국을 방문하는 인센티브 단체죠. 기업 보상 여행이죠. 인센티브 단체 지원합니다. 프로그램은 지역 구분 없이 최소 100명 이상 인센티브 단체 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8월 말일까지 받고요. 신청서는 태국으로 출발 최소 한 달 전까지 제출해야 하며 태국 출발 전, 그러니까 최소 한 달 전이죠. 지원은 9월 30일까지 태국에 도착하는 인센티브 단체 행사에 한해 가능하시고요. 참가 신청은 태국 정부관광청의 신청서를 비롯해 기타 요청서를 영문으로 작성해서 관련 이메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 텍스트 뉴스에 이메일 주소까지 다 나와 있고요. 그리고 보면은 뭐 여러 가지 또 저게 있어요. 문의는 당연히 태국 정부관광청 서울사무소 02-779-5417 담당자도 있는데요. 담당자 기타 관련한 문의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저희 텍스트 뉴스 참고하시면 됩니다. 다음 소식. 노래관광청이 지난달 28일입니다. 4월 28일 주요 여행사 우리 북유럽과 유럽 담당자들 같이 좀 만나서 네트워킹하는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서 지난 11월에 이어서 올해 이제 두 번째 이번에 또 한 건데요. 노르웨이관광청 담당 관계자는 최근 홈쇼핑 등에서 노르웨이를 포함한 북유럽 상품 판매 폭발적인 인기에 굉장히 고무됐다면서 그동안 노르웨이와 북유럽 상품 마켓에 어필시켜서 북유럽의 선호도를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 고맙다 이렇게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행사 사람들도 오래간만에 모여서 여러 가지 정보도 교환했고요. 참여한 여행사는 KRT, 롯데관광, 하나투어, 모두투어, 인터파크 투어, 한진관광, 샬레 트래블, 로란풍선 해초여행사, 콘돌 투어가 참석했습니다. 네이시체 대표지요. 노르웨이관광청 한국사무소 대표. 우리 같이 좀 잘 해보자. 그리고 여러분들의 관심에 노고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자, 노르웨이가 그래서 이제 올 가을에요. 노르웨이 현지에서 저희 담당자들이 와서 네트워킹 시간, 세미나, 트래블 마트를 또 해요. 가을에 그때 기다려 주시고 한 가지 변한 건 뭐냐면 그 노르웨이 상품이 지역 플롬이 있는데 또 비즈니스 컴퍼니 플롬도 있잖아요. 여기가 이름이 바뀌었어요. 내가 적어놨는데 까먹었네. 이름이 바뀌었어요. 그런 내용들 같이 해서 9월이었나? 9월로 제가 들었는데 아무튼 가을역에 오니까 그때 한번 또 만나보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 소식. 하와이관광청이 미국 LPGA 후원을 밝히며 공식 파트너로 합류했다고 하네요. 앞으로 LPGA 공식 파트너로 하와이관광청 골프대회 중계와 다양한 디지털 그리고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통해 전 세계 LPGA 팬들에게 하와이의 자연과 문화 역사, 세계 최고의 골프 여행지로서 매력을 선보일 것으로 선보이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와이관광청은 지난달 김효주 선수가 우승한 롯데 챔피언십에서 첫 500명의 현지 갤러리에게 무료 관람권도 제공했다고 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다음 소식. 경기관광공사에서 여행사 대상으로요. 경기도 산업관광상품 개발 지원을 합니다. 5월 20일까지 하고요. 지원 내용은 경기도 산업관광상품 투어 운영사의 차량 임차비 회당 최대 50만 원, 한 개 여행사당 6회까지 지원하고요. 그 다음에 산업관광상품 홍보물 제작비 최대 100만 원 지원합니다. 신청 자격은 여행사, 지원 규모는 여행사당 공급 가입 기준 최대 4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관련한 내용은 저희 트래블데일리 홈페이지 보시면 연락처, 서류 어떻게 넣냐, 담당자 다 한 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활기차게 시작하십시오. 날씨도 뭐 이 당시엔 미세먼지도 없고 서울 날씨는 굉장히 선샤인 데이입니다. 굉장히 햇빛이 선샤인 데이, 아무튼 좋아요.
날씨가 좋으니까 여러분들 같이 또 야외 나서 바람도 쐬시고 강압성도 좀 이렇게 딱 받으시고 해서 5월 기분 좋은 소식만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화이팅 하십시오. 화이팅!